수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로 마지막 수식입니다. 비율 분석법. 작년에 또 두 문제가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비율 분석법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또 매년 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도 작년에 두 문제 나왔지만요, 이 비율 분석법도 작년에 두 문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시험도요 중요한데, 우선 매년 출제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매년 나온다 하는 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지렛대 효과에서 뭐를 배웠었죠? 대부 비율을 배웠어요. 자, 요즘 대부 비율로 우리 뉴스로 안 나오고요. 뉴스 신문에는 뭘로 나오냐 하면요, 담보,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 비율을 얘기해요.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요걸 또 우리 출제위원회에 따라서는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또 저당 비율,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론은 대출금이거든요. 론은 대출금이고 to value거든요. 그럼 요 to는 뭐뭇에 대한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요, 꼭 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괄호 안에 꼭 뭐를 적어줘요? 괄호 안에 약어 LTV를 꼭 괄호 안에 넣어줘요.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그래서 이 LTV는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인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면은 만약에 40% 적용한다면 얼마? 지금 우리 대출 40% 적용하면 얼마? 10억에 최대 4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이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뭐를 결정? 대출 얼마 줄 거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 줍니다. 이 지문도 여러분이 두 번 출제했어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기준은 LTV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대부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부비율이 높으면,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져요.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 지금 아까 10억에 4억인데 대출금이 대부비율이 높아져요. 40%에서 60% 높아지면 이전보다 4억에서 6억으로 대출이 더 많아지죠.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나오거든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지문이 있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 관련돼 여러분 10억이에요. 지금 10억이라 예를 들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10억이 폭락을 해서 6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대출금은 얼마 받았다? 7억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으로 하락을 하면 6억에 7억이 하면 얼마? 100%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여러분 1990년에 일본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해서 대부 비율이 120%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막대한 부실 채권이죠. 예? 돈이 날아갔어요. 은행들이 그걸 해결하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 거의 20년을 보냈어요. 2010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예? 미국은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죠,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덜한데, 미국은 또 대부 비율이 120%를 넘어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뭐가 났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언제? 2007년 말부터. 근데 미국은
자기들 마음이 그래요. 돈 찍었잖아. 달러를 찍어서 자기 경제를 살린 거지 뭐. 그게 지금 황으로 오는 거지 미국은.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운영해 금융기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20% 안 가. 보통 우리는 뭐 한 5, 60% 사이에서 움직여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대출해 줍니다. 금융기관이.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또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채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은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22회, 23회, 24회, 그리고 작년 또 28회 시험에 정답 지문 물었죠. 자, 22회 시험은 또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22회에서는 또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고, 부채 비율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비용 중에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비용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을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내 돈 투자 금액이 달라져요. 예? 이때 여러분이 타인 자본은 뭐라고 하죠? 부채. 자기 자본은 지분인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로 출제하면 좋은데, 출제는 이렇게 출제를 했죠. 지분 이런 걸 나온 거예요.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의 비율이에요. 이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데, 이때 뭐뭇에 대한이 나오거든요. 탄력성 때 배웠잖아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나올 때 앞에 있는 요 지분은 분모고요. 뒤에 있는 부채는 뭐다? 분자.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작년은 뭘로 출제했어요? 작년은 부채가 앞에 오고 지분이 뒤에 왔어. 그럼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작년 28회 시험에 요게 바로 뭐다? 정답이야. 요게 맞는 지문인데 작년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출제했어요. 그 지문이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수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회계학에서는 우리 대차대조표상에 여기 차변이라고 하는데, 차변인 자산과 오른쪽은 대변인데 부채와 자본을 대준 것은 이것은 항상 같아요. 회계론에서 요 수식을 묶어서 출제를 22회 계산 문제를 냈어요. 뭐다? 이때 자기 자본은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총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는 부채 총계로, 요걸로 우리가 두 개를 이용한 문제를 또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한번 했어요. 다 같은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그렇다 치고 또 뭐가 나오죠?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있습니다. 자,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우리는 소득 대비 뭐의 비율? 부채 비율. 여러분 시험 문제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출제하기도 하고, 우리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 출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차주란 말도 나오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차주라는 말도 우리 나와요. 26회도 차주로 출제했는데, 차주는 차입자예요. 차입자. 대주는 대출자. 차주에 있어서의 상환 능력.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능력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출제원들이 뭘로 출제했냐? 작년은 뭘로 출제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그 앞에 27회 6회는 뭘로? 차주의 상환 능력으로 출제했지. 이걸 뭐라고 한다? 또 약어가 있거든요. debt, 또 to, income. 그래서 여러분이 DTI.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또 DTI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괄호 안에 꼭 어느 용어를 나오든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DTI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 기준, 소득 기준입니다. 요거는